반갑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작을 통해서 또 미스터리한 연출 아주 섬세하게 하셨는데요. 손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감독님? 네. 김정영 감독님입니다. 왼쪽 끝쪽, 오른쪽 끝쪽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최초의 오리지널 메디컬 스릴러를 연출하신 김정영 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다음은 박병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내 작품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 박병은 배우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손인사. 네. 좋습니다.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한현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찬영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자, 정세욱의 든든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죠. 서영주 역할을 맡았는데요. 윤찬영 배우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를 좀 바꿔서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 끝,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윤찬영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다음은 천재 의사 설경구 씨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천재 신경외과 최덕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장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설경구 배우입니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역대급 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촉망받는 천재의사 정세웅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와 함께 정면, 왼쪽 끝, 포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역시 사랑스러운 박은빈 배우의 모습.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빈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설경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두 분의 호흡을 만나보게 되네요.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네, 좋아요. 대립하는 애증의 관계로 아주 치열한 대립의 인물이죠. 정면, 시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두 분 작품 속에서는 증오, 애증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애애. 하트 한번 가볼까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하트. 예. 왼쪽 끝쪽입니다. 왼쪽 끝쪽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두 분 이번에 아무래도 두 분 다 천재 의사 역할이니까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약간은 그렇죠. 왼쪽 그쪽입니다. 자, 수술방.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장갑을 낄 때 포즈죠. 정면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지. 좋습니다. 윤찬영 씨와 박병훈 씨 모십니다. 네 분 가까이 서셔서요. 윤찬영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네 분 함께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손인사. 좋습니다. 화이팅인가요? 화이팅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똑같은 포즈로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김정영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함께 서셔서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그쪽입니다. 자, 하이퍼나이프 메디컬 스릴러답게 우리 다섯 분 이 포즈도 좋고요. 아니면 설경구 씨가 포스터에서 이 포즈도 좋습니다. 네, 한쪽 장갑을 끼는 포즈도 좋고요. 자, 함께 가봅니다. 정면을 봐주시죠. 그렇죠. 손이 부각돼 얼굴만 가리지 않게. 자, 그 상태로 왼쪽 그쪽입니다. 시선만. 오른쪽 그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나이프.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나이프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섯 분 오셨던 곳으로 퇴장하셔서 잠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은빈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나이프에서 정세용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경구 씨. 네, 반갑습니다. 하이퍼나이프에서 정세옥의 스승 최덕희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찬영 씨.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나이프에서 항상 세옥의 곁을 지키는 서영주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은 씨.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나이프에서 한현호 역을 맡은 배우 박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영 감독님. 네, 하이퍼나이프 연출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섯 분 인사만 했을 뿐인데, 예, 벌써부터 하이퍼나이프 어떤 작품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존재감만으로도 기대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신데, 하이퍼나이프 바로 내일 모레죠. 이틀 뒤 3월 19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개를 앞둔 소감 어떠세요, 감독님? 떨리죠. 떨리고 어떤 시청자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도. 네. 찬영 씨는 어때요? 소감, 공개를 앞둔 소감. 작년에 엄청 이렇게 공들여서 그리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은빈 씨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소감이 어때요? 저는 OTT 시리즈가 공개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처음이죠. 그래서인지 촬영을 종료하고서도 기다림이 참 길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특히 촬영하는 내내 어떻게 완성될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경구 씨 OTT 선배님이신데 네. 소감 어떠십니까? 네, 제가 선배죠. 이틀 남았는데, 예, 걱정도 되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모레 저도 시청할 계획인데, 예, 많은 분들이 저희 하이퍼나이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은 씨. 네, 저희 하이퍼나이프 저희 여기 와 계신 배우분들 말고도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현장에서 그 배우분들의 연기를 봤을 때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이 작품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설렘 같은 게 있었어요. 워낙 지금 계신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는 못하신 분들이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재밌는 작품이 하나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품과 또 함께한 동료 배우분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이퍼나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와우. 이 긴장감 뭐죠? 이것이 바로 메디컬 스릴러군요. 예. 하이퍼나이프의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퍼나이프의 주역분들과 함께 제가 이 하이퍼나이프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나이프는 이 뇌와 관련된 두 천재 신경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해서 오늘 토크도 이 뇌에서 생성되는 신경 물질의 이름을 테마로 좀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도파민이 폭발할 만큼 강렬한 캐릭터들의 매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빈 씨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세호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뇌와 수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망치고 있는 네, 천재 신경외과 의사 역을 맡았습니다. 세욱이는 굉장히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편이고 또 딱히 두려움이 없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부분이 있어서 네, 되게 속을 투명하게 내비치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덕희와 닮은 듯 완전 정반대인 모습을 네,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세욱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해달란 말은 차마 못 드리겠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세욱 스틸만 봐도 변신이라는 키워드가 저절로 떠오르거든요. 이게 연기 톤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렵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또 즐겁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변신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게 세욱 역할을 연기하면서 도파민이 폭발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장르와 해본 적이 없었던 캐릭터라 모든 것이 다 좀 처음에 만났을 때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세욱이는 이 덕희와 함께 서로의 민낯을 막 헤집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배님을 이번에 처음 만나 뵈었지만 선배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장면이 정말 도파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서 참 좋은 자극을 받았었고 또 좋은 에너지들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에너지로 받아들여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연기자, 배우로서 선배님을 만나서 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늘 겪었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와 했던 모든 순간, 모든 씬이 다 도파민 폭발이었다. 좋습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꾹꾹 설경구 씨의 최덕희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최덕희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최덕희 역시 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뇌라는 섬에 갇혀 사는 그런 어떤 육지와 떨어져서 있는 섬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에 누굴 두지도 않고 애정하는 배우, 애정하는 후배, 제자도 없고 오로지 혼자만이 그 잘난 맛에 사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권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색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내 이외의 관계에서는. 유일하게 제자 중에 애정했던 세옥을 자신의 어떤 옹졸함으로 인해서 내치게 되는 그런 냉정한 면도 있는 그런 냉정한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덕희를 표현하기에 있어서 좀 덕희가 흥미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변주를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희를 표현할 때 있어서 도파민이 좀 폭발했던 순간 언제일까요? 보통은 촬영 전에 캐릭터를 좀 설정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캐릭터가 있는 반면에, 촬영을 하면서 좀 변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최덕희 같은 경우는 좀 후자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에피소드 8개를 한 가지 캐릭터로 8개 에피소드를 보여준다는 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최덕희라는 인물을 세옥과 대립할 때 어설픈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뇌에 있어서는 누구도 타의 주장을 불허할 만큼 자신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리숙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애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좀 만들어갔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금 진짜 세옥과 함께 있을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덕희인데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 아까 모든 순간, 설경구 씨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도파민이 폭발했다라고 우리 후배 은빈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설경구 씨는? 첫 호흡. 저는 첫 호흡보다도 하이퍼 나이프라는 작품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박은빈 씨가 이런 캐릭터를 맡았을 때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좀 흥분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박은빈 씨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은빈 씨 알고 계셨어요? 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공식 석상에서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네요. 진짜로. 감동의 순간입니다. 저는 뭐 조금도 없었나요? 아무래도 궁금할 수 있어요. 네네. 정말 궁금. 영향을 좀 끼쳤나요? 어떻습니까? 박병호 씨는 저 다음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때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오늘 공식 석상에서 밝히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독보적인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세옥의 든든한 조력자죠. 서영주 역을 맡은 윤찬영 씨 만나봅니다. 서영주라는 캐릭터는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세옥의 옆을 항상 지키는 그런 인물인데요. 항상 뭔가 겁도 많고 이렇게 좀 세옥 옆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세옥을 신경 쓰고 걱정하는 인물이지만 또 의사로서의 세옥을 굉장히 또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영주는 세옥의 비밀을 알면서도 항상 옆을 지켜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잡아가면서 어려운 점 또는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뒀나요? 그러니까 극 중에 이제 서실장으로 자주 이렇게 불리우곤 네. 하는데요. 서실장은 항상 세옥의 곁을 지키지만 또 이제 지나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의 삶이나 어떠한 자신을 보살피는 것보다 어떨 때 보면은 세옥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실장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할 때 세옥과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박은빈 선배님께도 이렇게 대화하고 현장에서 호흡하면서 많이 좀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퍼나이프 속에서 세옥 덕희와는 또 다른 케미를 보여줄 세옥 영주의 케미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현호 역을 맡은 박병은 배우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의사고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악이 없고 선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세혁 선생님의 그 밤마다 일어났던 그 감춰졌던 것들을 모르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 수술에 대한 열정,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열정, 이 세옥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읽혔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읽혔고 항상 존경하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밤도깨비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하는 거에 존경심과 그걸 갖고 있었고, 한현호라는 인물 자체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극 중에서도 이제 많은 어려운 환자분들, 노숙자분들을 이제 보살피고, 근데 병원은 계속 적자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항상 그런 캐릭터였고, 세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촬영을 하다 만약에 한현호가 이 세옥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할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아직도 좀 약간 풀리지 않고 있어갖고, 네, 하는 거 봐서 세옥이 하는 거 봐서 자신만의 또 세계관을 만들고 계셨군요. 촬영하시면서 계속. 예. 하여튼 너무 즐겁고 기분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박병은 배우가 한현호에 대해서 캐릭터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스틸만 봐도 정말 저 눈빛 좀 보세요. 악이 없고 선한 눈빛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하이퍼나이프 세계관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폭발되는 세옥과 덕희 옆에서 그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촬영하시면서 가장 내가 중점을 잡았던 점 또는 재밌었던 점. 우선 덕희와 세옥의 감정이 워낙 또 충만할 때는 또 충만하고, 세옥이 감정이 되게 폭발할 때는 폭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리딩 때에서부터 무언가 이 현호라는 인물이 감정적으로 너무 드러내고 세게 가지 않고 그래야 이 극 중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한 캐릭터 자체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우선 되게 잔잔하게 이 둘의 감정이 셀 때도 뭔가 지켜주는 그런 캐릭터 한현호라는 인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나이프에서 메디컬 역할을 맡으신 거죠. 스릴러 없이.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최초의 메디컬 스릴러 장르로 지금 굉장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작품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좀 기묘한 이야기 같은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드라마들과는 볼 수 없었던, 한국 드라마에서는 잘 찾기 어려웠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그 잔혹동화 같은 느낌이 저 혼자만의 느낌이긴 하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옥과 덕희의 그 뇌에 미친 자들의 둘만의 어떤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들도 둘의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 것인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현호와 서 실장이 벌이는 그런 이 세옥과 덕희의 두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 안에 있는 다른 이 두 분들조차도 사실은 현호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한 의사지만 그 세계 안에 들어있으니까 또 기묘해 보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 하이퍼나이프라는 드라마 안에서 이 드라마의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관계로 끝까지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각기 다른 인물들의 관계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관이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지금 그리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기자님들 정말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하이퍼나이프의 모든 것을 담아낸 제작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연기부터 연출 그리고 프로덕션까지 모든 것에 공을 들인 하이퍼나이프 그 제작 현장을 만나볼 수 있는 제작기 영상 보고 왔는데 이 배우분들 현장을 보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은빈 씨 영상 보니까 또 막 새록새록하죠? 네, 새록새록합니다. 네.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저는 이 세욱이라는 역할 만나서 내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치열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뭐 치열하다라고밖에 그 표현을 못 찾겠는데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가슴 뛰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진짜 드디어 모레 공개라는 것이 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대라기보다는 세우기를 얼른 세상에 풀어주고 그냥 얼른 평가를 받고 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예.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느껴지고 설경구 씨 어때요? 보니까 뭐가 제일 또 떠오르세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 촬영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저는 되게 차가워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가는 과정이 다른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그냥 무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나 내일 모레 개봉이 되니까 무심해지진 않네요. 예, 많은 분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찬영 씨는 어때요?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를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그렇게 작품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호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영광스럽게 항상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일기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이제 또 지방에서 하는 촬영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숙소에 돌아가서 그날의 좀 느낀 점들을 좀 하나하나 모아놨던 그런 기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기대해 주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이었네요. 박병훈 씨는 어떻습니까? 그 작품을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연기를 하는 동료,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보면서 와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 집중해 있다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이번 현장에서는 항상 여기 나오신 세 분한테 저도 연기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도 그쵸? 현장에서 이렇게 한 대사, 한 눈빛, 한 행동, 한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 와 진짜 아직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대단한 배우가 많구나. 아 정말 이 현장에 있어서 내가 참 많이 배우고 행복하구나. 이 작품을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훌륭한 우리 배우 선후배님들과 같이 해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훈 씨를 놀라게 했던 현장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박은빈 씨께 대표로 좀 여쭤볼게요. 이 배우분들과의 호흡, 뭐 덕희, 영주, 현우와의 호흡을 점수로 좀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결국 저희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자 핵심이 관계성으로 이끌어가는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호흡이 중요하고 관계성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드리냐가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만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 빈틈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감독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겠어요. 저희가 사실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연출로도 또 디테일한 연출을 김정현 감독님께서 워낙 또 선보여 주시는데, 이번에 그 로케이션, 그러니까 프로덕션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로케이션을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이프 작업을 하면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뭐 앞서 배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새우과 덕희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인지라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현실과 현실의 사이에서 그 오묘한 톤을 좀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공을 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장소 같은 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기 힘든 장소 같은 것을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미술이나 음악 같은 부분에서도 그 우리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만의 오묘한 톤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하이퍼나이프만의 그런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뒤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하이퍼나이프, 이 하이퍼 시너지를 많은 시청자들께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5분 모두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이 생각하는 하이퍼나이프의 관전 포인트 뭘까요? 박병훈 씨부터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관전 포인트. 덕희와 새옥의 진실하고 긴박한 긴장감, 그걸 이끌어가는 주변 인물들의 조화. 네, 좋습니다. 설경우 씨. 막 되게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네. 그 혼자 다 해버리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메디칼 드라마 말하는 쪽에서 안 달아봤던 섀도우 닥터 이야기를 또 어떤 관점으로 봐주시면은 어둠 속에서 수술하는 밝은 곳이 아니고 그런 쪽에 또 시선을 두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닥터의 이야기. 박은빈 씨. 어찌됐든 두 미친 천재 의사로 나오니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상흔을 남겨나가는지, 또 그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게 투쟁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오답을 각자만의 답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끝까지 8회까지니까요. 8회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찬영 씨. 끊임없이 부딪히고 호흡하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부딪히고 호흡하는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감독님. 네, 양날의 칼이 가진 그 양면성처럼 서로 같지만 다른 새옥과 덕희, 그리고 그 두 인물들을 둘러싼 다른 인물들이 벌이는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너무 끌리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나이프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1, 2화를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요. 우리 박은빈 배우님께서는 살짝 미친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많이 좀 미친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이런 악역을 어떻게 도전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고 이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는 박은빈 배우가 평소에 비타민 같은 배우인데 어떻게 이런 광기 어린 역할에 캐스팅하셨는지, 왜 박은빈이어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약간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많이 미쳤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을 텐데 이 도전 이유와 또 본인이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우선 첫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하고요. 무인도의 디바라는 작품을 한창 촬영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제안받은 작품들 중에 하이퍼나이프라는 제목이 제 시선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첫 장을 넘겨보니 굉장히 강력한 로그라인이 적혀 있었고 신경외과 의사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 소개를 해주시는 걸까? 저를 강렬하게 좀 이끈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도전을 누누이 늘 얘기하고 있지만 잘 안 믿어주시는데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게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이 하이퍼나이프라는 작품 역시, 내가 이 세욱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또 시청자분들께 어떤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늘 설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친 캐릭터를 보여드리게 됐는데, 끝까지 세욱이의 모난 구석들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미쳐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본인의 그런 미쳐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배우로서 저도 이제 어떤 캐릭터, 어떤 인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늘 계산적으로 연기하는 편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 호흡에 맞춰서 그냥 본능을 조금, 오감을 깨운 채로 연기를 이번에 했는데,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좀 발견할 때, 이게 세욱의 얼굴이구나 하면서, 재밌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은빈 씨가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얼굴을 이번 작품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사실 박은빈 배우면 비타민, 에너지, 선역 이런 게 먼저 키워드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 세웅 역할에 박은빈 배우를 생각하셨나요? 모든 감독님들께서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대중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큰 매력인데,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역할을 박은빈 씨가 최종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기쁜 감정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밖에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모니터에서 박은빈 씨가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실제로 그냥 미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느 특별한 씬이나 앞부분 저희 1, 2부 기자님께서 보시는 그런 것들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이제 그 감정의 정도가 점점 쌓이고 폭발하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좀 지금도 약간 목이 메이려고 하는데, 네, 그만큼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꼭 박은빈 배우여야만 했군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조선 이우정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은빈 씨랑 설경구 씨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영상 보니까 좀 두 분이 연기 대결 하시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이 붙는 씬에서 좀 현장에서 호흡 좀 어떠셨는지, 케미 서로 어떻게 좀 잘 맞았다, 또 기억에 남는 서로 에너지를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또 어떤 씬들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케미는 너무 호흡은 너무 좋았고요. 제가 박은빈 씨한테 많이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게 박은빈 씨가
도파민이 터져서 이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맞은 제가 또 쾌감이 있더라고요. 묘하게. 예. 뭐 그러면서 되게 즐겁게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뭐 저도 해를 끼치고 또 박은비 씨도 저한테 해를 끼치는데 저희는 이 작품의 재밌는 특색은 존경하고 선망했던 그런 선생님이 증오의 대상이 돼버리고 또 한 번도 곁에 두지 않았던 제자 중에서 가장 애정했던 제자가 나타나서 애정을 듬뿍 쏟았는데 남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애정을 쏟았는데 대립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그런 약간 입체적이고 흥미진진한 사제지간인데 이대로 계속 뭐 선망의 대상이 뭐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또 뽑아내기 위해서 또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나 박은비 씨나. 네. 진짜 이 은빈 씨 케미라는 게 실제로 이제 진짜 연기 무슨 합을 맞추듯이 상대가 예상치 못한 연기를 해낼 때 나도 막 덩달아서 예상치 기쁘죠. 못하게 가서 너무 좋죠.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연기적으로는 정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연기 외적으로 선배님과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기 위해서 정말 대화를 많이 제가 신청을 했는데 선배님께서 정말 저한테도 이게 또 얘기 많이 잘 해주시고 해서 저는 사실 이 작품 선배님이 안 계셨다라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을까? 네, 정말 의지를 많이 했고요. 정말 든든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덕분에 세우기가 마음껏 까불 수 있었습니다. 예. 마음껏 펼칠 수 있었군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자, 박병원 씨. 사실 그 설경구 씨가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못 끼치셨는데 대화 신청은 많이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촬영하면서? 0.1도 못 미쳤나요?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 캐스팅 되셨으니까. 예.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연기를 보면서 좀 놀랐던 적이 있거나. 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선배님의 열렬한 신종자라 제가 지금 선배님과 같은 한솥밥도 먹고 있지만 이 회사에 들어간 이유도 선배님의 영향이 매우 컸었고요. 또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디션 같은 걸 보러 가면 항상 선배님의 박하사탕이나 이런 대사들을 했던 게 너무나 뇌리에 많이 박혀 있어서 오늘은 한 부탁을 번도 안 뵙지는 드릴게요. 못했지만 그 전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고 같은 작품에 이렇게 제작 발표회에도 같이 이런 무대에 같이 선배님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는 피곤하고 그러실 만도 한데 항상 어떻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 얘기해볼까? 아 그랬어? 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약간 제가 무슨 원로가 된 기분입니다. 지금. 자, 존경심을, 또 후배 존경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찬영 씨. 네. 그리고 항상 네. 선배님은 항상 일찍 나오시고 또 정말 대단한 건 아침 8시 촬영이면 새벽에 한 5, 6시쯤에 일어나셔서 줄넘기와 모든 운동을 다 마치고 현장에 붓기 없이 딱 오세요. 늘 그걸 여쭤봤더니 오아시스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지금 보니까 대화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느낌인데, 예, 두 분 많은 대화 나눠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설경구 배우입니다. 그렇다면 찬영 씨는 어때요? 박은빈 씨와 아무래도 호흡하는 씬이 많았을 텐데, 좀 놀랐던 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존경하는 배우 선배님이었던 박은빈 선배님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긴장도 많이 했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모든 제가 나오는 거의 모든 씬에 이제 새옥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너무 또 편안하게 잘 웃으면서 챙겨주시고, 이렇게 같이 사담도 하고 작품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촬영장이 되게 행복했고 좀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이승록 기자입니다. 네. 박은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할이 좀 공감하기 어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대중이 살인마 정세호가 어떻게 받아들이길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성 살인마 캐릭터가 한국 드라마에 흔하지는 않은데 어떤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미 씨, 아무래도 좀 굉장히 새로운 변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중들이 받아들일지도 진짜 궁금하고, 본인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이런 반사회성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뭐 이를테면 장르가 있더라고요. 피카레스크 장르라고 악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장르이기도 한데, 그냥 빌런으로서 기능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새옥이라는 캐릭터성을 동력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전개라서 비록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긴 어려우실지라도 끝에 가서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설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시거나 뭐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서 서로의 어떤 세상의 기로 끝에서 선과 악을 마주치는 이런 것들에 조금 포인트를 두시고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좀 같이 체험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부담이요? 어떤 반응이실지 모르겠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그 네. 반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 IMC는 박수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박은비 씨, 서경우 씨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은 모두 필모그래피에서 의사 연기는 또 처음이신데, 그것도 좀 이번에는 천재적인 능력 갖춘 의사 무결점의 그런 캐릭터인 만큼 좀 리얼리티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노력과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작품에서 이제 새옥과 덕희, 데칼코마니 같은 면모가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그만큼 좀 새옥과 덕희를 연기할 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셨을 것 같은데, 좀 둘을 이제 좀 보셨을 때 실제로 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캐스팅에 좀 영향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설경구 씨. 네, 그 촬영 전에 저는 동영상으로도 뇌수술 장면은 못 봤었습니다. 조금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조금 무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는 봐야 됐었고, 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직접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수술방에 입장하는 어떤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뭐 손 씻는 거나 뭐 그런 장면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배웠고, 수술할 때 어떤 메스나 또 그런 장면들도 촬영장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촬영장에 매번 나오셔가지고 그 지도를 해주셨고, 사실 고백을 하자면은 크로즈업의 수술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손은 그 교수님 손입니다. 근데 정말 실수하면 안 돼가지고 제가 뭐 몇 번의 연습으로 그게 될 게 아니어서 정말 섬세해야 되거든요. 거의 정말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디테일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박은미 씨는 이 손에 맞는 대역분이 없으셔가지고 직접 연습을 하셔서, 그 박은미 씨가 하는 수술 장면은 직접 한 박은미 씨 손입니다. 그거는. 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전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이제 의사 역할 처음이신데 은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의사 역할 처음인 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신경외과여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뇌를 세상에 태어나서 볼 일이 뭐 전문인이 아니면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정교하게 구현된 모형을 거의 뭐 하루에 뭐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촬영을 하니까요. 수술 장면만.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머리 안에도 있고 다 이렇게 뇌를 장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부위들도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정말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런 또 수술을 해서 사람을 또 살리는 것, 저희가 뭐 의사의 뭐 소명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참 많은 좀 경이로운 경험들을 대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감독님. 어찌 보면 서로 막 증오하지만 정말 서로 닮은 이 둘을 이제 캐스팅 하셨는데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둘이 닮은 점이 있다고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은빈 씨와 설경구 씨. 글쎄요. 저는 오히려 전혀 저한테는 처음 촬영 전에 만나 뵙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그렇고 두 분은 사실은 그렇게 닮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닮지 않았고 만약에 세욱이랑 덕희라는 인물들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만큼 계시는 기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드라마는 사실 하이퍼나이프만의 그 독특한 통과 매너는 별 어떤 기대감이나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던 어떤 필모나 이런 것들도 다르신 성격의 두 배우가 만났을 때 이 대중들에게 줄 수 있는 특이한 감정이 저도 너무 궁금했고 결국 이 둘이 닮았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뭐 기자분들 169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이 두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야라는 설정을 깔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8부까지 이들은 왜 비슷한 인물이었고 어떤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인물이었나가 밝혀지는 이야기여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짧게 캐스팅 중점이 뭐였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두 분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 의외성이죠. 제가 이런 말씀 의외성. 많이 드리는데 세욱과 덕희 그 캐릭터 자체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 드라마는 그 관계의 의외성,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에 대한. 그래서 두 분이 또 이렇게 또 팬들이 환호하는 캐스팅이 된 거군요.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박은빈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박은빈 씨가 우영우 때도 그렇고 플랫폼을 타지 않는 배우이지만 지금 디즈니가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 국내 플랫폼 중에서 꼴찌라고 지난달에 그 기록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박은빈 씨가 이 작품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뭐 박은빈 씨가 디즈니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찾아볼 수 있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은빈 씨 이제 작품을 예. 이틀 뒤면 이제 선보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으신지?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작품이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흥행을 생각하고 작품을 선택하진 않지만 작품을 하다 보면 또 제가 주인공으로서 어찌됐든 요즘 제작 기간이 정말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쯤 다들 잘 살고 계실지 또 어떤 작품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개를 앞둔 시기에는 항상 그 예전의 기억이 막 떠올라요. 우리 그때 저런 장면 찍을 때 참 고생했는데 이왕이면 좋은 반응, 다들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을 분명한 목표로 두고 이렇게 다들 합심한 거니까요. 부디 어떤 반응이시든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좀 끝까지는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근데? 네, 오른쪽 뒤쪽입니다. 네네네. 네, 흥행 퀸 수식어에 맞게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까 중앙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자님 마지막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패치 유하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은빈 씨하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한 변호사 의형우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그 문헌 자료를 찾아서 직접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사이코패스 성향의 의사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감독님께는 의사도 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과 중에서도 신경외과를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장르와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사이코패스 이 캐릭터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연구를 했는지. 제가 뭐 항상 뭐 책을 통해 캐릭터를 구축하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그랬었고, 또 지금 어찌됐든 반사회성을 갖춘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캐릭터의 어떤 특성들을 제가 좀 그래도 대학 시절에 심리학과를 전공한 덕분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DSM-5라고 그런 심리 척도 그런 어떤 증상을 조금 그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 유형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잡아갔습니다.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네. 워낙에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새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다르다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신경외과를 선택한 이유와 이게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경외과는 원래 작가님께서 먼저 글을 써 놓으셨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신경외과 뇌를 열어서 수술한 거는 굉장히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은 신경 하나, 혈관 하나 건드리면은 좀 큰일이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민한 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혜와 세우기의 이야기는 결국 저희가 병원에서, 기존의 어떤 메디컬 드라마처럼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파이퍼나이프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덕희와 세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그 캐릭터들의 어떤, 저는 심리 드라마, 심리에 굉장히 깊은 개인의 어떤 캐릭터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뇌를 다루는 의사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박병훈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하이퍼나이프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데요.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분들 모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인 만큼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건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로서 큰 마음인 것 같고요. 아무튼 작품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네, 오늘 봄이었나 싶은데 또 엄청 춥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이퍼나이프는 되게 쉬운 작품입니다. 뭐 고도의 천재 둘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도의 머리싸움 정말 단순합니다. 둘이 싸우는 거 보면은 말 뱉는 거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 주시면은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어려운 작품 아니니까 쉽게 접근하시면 되게 좋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공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은빈 씨. 네. 세상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나, 이런 제자는 또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촬영했던 작품인데요. 8부작 짧습니다. 4주면 끝나는 게 참, 들였던 공력에 비해 참 공개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아쉬울 정도로, 여러분들 이왕이면 2개씩 보시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몰아보시기에는 또 이게 쉽지만 또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치열하게 오고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네, 끊어서 봐주셔도 되고, 또 한꺼번에 몰아봐 주셔도 되고, 또 보신 분들 재밌으셨던 부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곱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디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찬영 씨. 네, 정말 한 분 한 분 좋으신 분들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촬영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시리즈가 되어서 세상에 예쁘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이퍼나이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감독님. 네, 거의 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 계신 배우님들 그리고 다른 많은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 함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매주 나오는 이야기가 또 예측 불가라고 써 있는데 예상과 기대를 아마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기대를 해보면서 좀 매주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이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네요. 함께 일어나서, 네, 인사 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나이프의 주역분들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고맙습니다.